코로나 시대에 우리 마음의 수련법을 도와주실 분인데요. 전 국립정신건강센터 전진용 정신건강사업과장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전진용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해 볼 주제는 코로나 극복 마인드풀니스입니다. 네, 여러분 마인드풀니스라고 하면 어떠신가요?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네, 아마 다소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전지현 선생님, 이 마인드풀니스가 뭔지 어떤 개념인지 좀 네.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그 마인드풀니스라는 것은 이제 현재 이제 마음 챙김으로 많이 번역이 되는데요. 사실 이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집중하고 현재에 머물러 있고 현재 어떤 감각을 알아차리고 이러한 그런 일종의 어떤 수련법인데요. 원래는 이제 그 명상에서 나왔다가 지금은 이제 현대 어떤 심리 치료에 다양하게 많이 이용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한마디로 우리나라 말로는 마음챙김 명상이라고 편하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고, 요즘 굉장히 이런 명상 또 마음챙김 명상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명상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선생님은 정신과 전문의시기도 하신데 네네. 어떻게 마음챙김 명상에 관심을 갖게 되셨나요? 네. 일단은 첫 번째로는 뭔가 제가 이제 진료실에서 환자들을 만나면서 뭐 다양하게 뭐 여러 가지 뭐 심리 치료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뭐 인지 치료도 있고 뭐 정신 치료도 있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이 마음 챙김이라는 것을 좀 알게 돼서 이제 환자분들하고 같이 하면서 좀 도움이 되겠다 하는 생각을 좀 가졌었고요. 두 번째로는 저도 이제 일을 하면서 많이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이럴 때 이 마음 챙김의 어떤 방법들을 통해서 제 스트레스를 좀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돼서요. 사실 이제 환자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고 또 제가 이렇게 지내면서 도움이 됐기 때문에 이제 마음 챙김에 점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험에서 우러나온 어떤 이 선택이시네요. 사실 이 네. 명상, 특히 마음챙김 명상 같은 경우는 요즘 근거 기반 실천으로 그래도 많은 근거가 많이 확보되고 있어서 효과가 있다라고도 이 정신건강, 뭐 심리 상담 이런 분야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환자나 또 선생님 본인에게도 해보니 또 네. 도움이 되셨다는 말씀이신데요.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을 하시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네,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일단은 이제 아침에 뭐 근무를 좀 시작을 하면서 이제 이 명상의 어떤 방법들을 이용해서 혼자 이렇게 조용하게 뭐 호흡에 집중한다든지 이런 시간을 뭐 가지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퇴근을 할 때 저는 이제 좀 출퇴근이 멀어서 이제 지하철로 이제 뭐 계속 출퇴근을 하는데 지하철에서 이제 뭐 조용히 이제 눈을 감고 어떤 소리나 이런 것들에 뭐 집중을 해본다든지 그런 뭐 상황을 좀 이제 느끼면서 명상을 하기도 하고요. 또 잘 때 이렇게 누워서 뭐 호흡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신체의 어떤 감각들에 집중을 해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주로 잘 때도 뭐 활용을 잠깐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침에 뭐 일을 시작하면서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도 잠깐 하기도 하는데 뭐 이렇게 매번 뭐 매일매일 이렇게 다 전부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뭐 어떨 때는 뭐 잘 때 뭐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 개인적으로 조금 스트레스를 좀 관리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스트레스를 이제 마음 챙김이라는 방법으로 좀 관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참 이 3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굉장히 우울감도 호소하고 계시고 또 밖에 나가면 또 감염될까 불안하기도 하고 또 공포스럽기도 하고 뭐 이렇게 장기화되다 보니 무기력감도 많이 느끼고 계시죠. 그래서 요즘 무엇보다도 굉장히 나 자신의 어떤 이런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나의 마음 건강을 스스로 챙기는 방법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우리 마음챙김 명상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저희가 들어보면 요즘같이 특히 이제 다른 사람과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뭔가를 해결하기 굉장히 어려운 요즘 같은 시대에 나 스스로에 집중하고 스스로의 어떤 스트레스 관리를 하는 좋은 방법으로서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명상하면 이제 보통 많은 분들이 하다 보면 하려고 하다 보면 잠이 들어요. 뭐 이러기도 하고 막상 시작해 보면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고 막막할 때가 많은데요. 오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전진용 선생님께서 짤막한 미니 강연을 통해서 마음챙김 명상에 대해 안내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강연 먼저 잠깐 듣고 예, 저희가 말씀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 명상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제 하루라도 생각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던 적은 없으실 거예요. 뭐 저도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뭐 끝나면 어떻게 할까, 아니면 뭐 오늘 저녁에는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게 되는데 뭐 이런 생각들이 결국은 현재에 머물러 있지 못하게 되고 뭔가 과거에 어려움들이 있었던 분들, 또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있는 분들한테는 어떤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현재에 머무르지 않고 과거에 막 집착한다면, 뭐 과거의 어떤 안 좋은 경험을 계속 떠올린다면 이로 인해서 뭐 우울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미래에 대한 걱정, 뭐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래서 과도한 미래에 대한 걱정이 심하면 뭐 불안 같은 것들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감각을 우리가 계속 받아들여야 되는데 뭐 집착이라든지 분노라든지 트라우마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현재에 머무르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현재에 머무른, 즉 감각을 이렇게 이제 수용하는데 방해를 주게 되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이제 마음 챙김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 챙김을 통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방해하는 것들, 스트레스라든지 집착이라든지 뭐 분노라든지 어떤 트라우마라든지 이런 것들로부터 이제 감각에 집중하고, 이 감각에 집중한다는 것은 즉 현재에 머무르고, 이 현재에 머무르면서 이 아까 말씀드렸던 과거에 대한 불안이나 뭐 또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이런 것들을 좀 없앨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는 감각에 더 집중하는 것이 뭐 마음 챙김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감각을 점점 집중을 하다 보면 뭐 생각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직장에서 뭐 상사랑 갈등이 생겼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그 갈등 상황에서 굉장히 힘들잖아요. 힘든 상황이면 그 상황에서 사람이 힘들기도 하지만 이제 집에 가서 계속 생각이 나거든요. 내가 아까 전에 한마디를 할 걸 왜 이랬을까? 아니면 내가 왜 또 당했을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고, 이런 생각이 떠오르면서 결국은 잠도 못 자게 되고 뭐 머리도 아프고 화도 더 나게 되고 이러거든요. 이제 이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현재에 머물지 못하고 이제 과거에, 즉 이제 잠자기 전에 이제를 시점으로 본다면 낮 동안에 상사랑 이렇게 갈등이 있었던 과거에 머무르기 때문에 이러한 스트레스가 더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지만 결국은 그것을 계속 되뇌이고 더 곱씹고 현재에 머물지 못하면서 내 스스로 더 나를 학대하고 스트레스를 더 강화하게 만들거든요. 이럴 때 이제 해볼 수 있는 것이 마음 챙김이고, 그것의 이제 기본 중에 하나가 감각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감각에 집중하면 어떻게 되냐? 뭐 보시면 내 속에서 이제 뭐 집착하거나 뭐 이런 뭐 과거나 이런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있던 것들이 점점 이제 줄어들게 되고, 이제 나는 현재에 머무를 수 있게 되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더 마음이 비워지는 거죠. 사실 이제 뭐 여러분들도 지금 이 시점에서 많은 것들을 걱정을 할 거예요. 저도 여러 가지 뭐 걱정이 있거든요. 뭐 주말에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뭐 내 가족들 뭐 편찮은 분이 있으면 뭐 개인적으로 저희 뭐 가족 중에 좀 편찮으신 분도 있는데, 그러면 이게 점점 좀 안 좋아지는 건 아닌가? 이런 것들이 다 내가 과거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걱정, 이런 걱정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걱정들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 이것들 잡고 집착하고 현재에 머물지 못하면서 나한테 더 힘든 것들을 주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뭐 코로나19 이후에도 많은 분들이 이제 저랑 이제 제가 진료실에 있을 때 상담을 하면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걱정,
그다음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한 걱정에 대해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계속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럴 때 이 마음 챙김의 방법을 통해서 뭐 이러한 어려움들을 조금씩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나에 대해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게 되고 멀리 떨어져서 보게 되거든요. 사실 이거는 제가 환자분들한테 많이 보여드리는 그림인데요.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게 무슨 그림인가 했을 때 뭐 나뭇 이파리 아닌가요? 아니면 뭐 땅이 갈라진 것이 아닌가요? 이렇게 또 여러 가지 막 궁금해하시면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세히 보면 이것은 코끼리의 한 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 챙김에서 계속해서 감각에 집중하고 알아차리고 이러다 보면 나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뭐 동료들하고 갈등이 있다든지 아니면 가정 생활을 하면서 가족하고 갈등이 있을 때 저도 모르게 좀 목소리가 높아지고 화를 내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럴 때 마음 챙김을 계속하게 되면 이 화나는 저를 바라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목소리가 평상시보다 커지는구나, 아니면 내가 호흡이 조금 더 빨라지는구나, 이렇게 하게 되면 이 화가 난다 이런 어떤 감정보다는 나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나의 어떤 변화들, 내가 목소리가 커진다든지 호흡이 빨라진다든지 이런 것들을 알아차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서 나에 대해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많이 보여드리는 그림인데요. 사실 제가 마음 챙김을 하면서 제일 좀 와닿았던 것들 중에 하나거든요. 사실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가 없을 수는 없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굉장히 힘든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취업 때문에도 힘들고 여러 가지 가족 때문에도 힘들고 금전적인 것도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은 이걸 자꾸 쌓으려고 하거든요. 저희 특히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는 환자분들도 그렇고 제가 어디 강연에 가서 질문을 받을 때도 모든 분들이 이 트라우마의 기억을 없애고 싶어요. 아니면 이 기억들을 지우고 싶어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빨리 해결을 하기를 바라거든요. 그래서 가장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립니다.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흙탕물이잖아요. 이 흙탕물이 있을 때 이것을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깔때기로 거르고 흔들고 이렇게 막 휘젓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애쓰면 애쓸수록 흙탕물이 줄어들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되냐? 결국 다 가라앉거든요. 가라앉으면 이제 물만 떠서 마시면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자꾸 애써서 이 흙탕물을 어떻게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사실 제가 앞서 저희 현진이 선생님께 질문을 했을 때 제가 어떻게 관심을 가졌냐고 했을 때 저도 많은 스트레스가 있을 때 저도 어떨 때는 이 스트레스를 없애기 위해서 막 노력하는 저를 보기도 했었고요. 근데 환자분들도 이런 것들을 없애주세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사실은 이제 없애려고 노력을 하고 이런다기보다는 마음 챙김은 이 상황에서 나와 머물러서 나의 어떤 감각들을 바라보면 이 스트레스는 저절로 좀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좀 저는 매력적이었고 제가 이렇게 스트레스 관리하는 데도 되게 도움이 많이 돼서요. 이 그림을 좀 보여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마음 챙김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생각이 있고 감각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문이 닫는 소리가 났다. 이랬을 때 이 상황은 아무도 놀라지 않죠. 근데 이 상황에서 재난이 있었어요. 갑자기 건물이 무너지려고 했다든지 지진이 있다든지 이런 상황에서는 이 흔들리고 문 닫는 소리가 그냥 흔들리고 문 닫히는 소리는 그냥 일반적인 소리인 거잖아요. 그냥 이 감각에 집중하면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에 생각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생각이 입혀지면서 이러다가 내가 잘못되는 것은 아닌가, 이러다가 또 지진이 오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되게 되거든요. 이러한 예는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이 지금 2022년 2월 10일인데 12월 25일이 뭔가요? 그러면 크리스마스다. 5월 5일이 뭔가요? 그럼 어린이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2월 10일이 무슨 날인가요? 그러면 뭐 아무도 이제 무슨 날인지 모르거든요. 뭐 저 같으면 아 오늘 여기 와서 이제 뭐 이렇게 발표를 한 날입니다. 이렇게 기억을 할 수 있겠지만, 근데 뭐 예를 들어 2월 10일 날, 뭐 2021년 2월 10일 날 제가 교통사고가 났으면 이 상황에서 저는 딱 2월 10일 하면 그런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2월 10일도 그렇고 2월 9일도 그렇고 2월 11일도 그렇고 그냥 날짜에 불과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떤 감각이 아닌 어떤 생각이 거기에 씌어지면 이러한 것들이 생기게 되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그렇다면 이러한 생각을 좀 떨쳐버리고 감각에 집중을 하면 좋은데, 그러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각을 내가 없애야지, 생각을 지워야지 하면 흙탕물을 흔드는 것처럼 이런 생각이 없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그렇다면 그럴 때 이 상황에서 일반적인 상황으로 돌리려면 결국 감각에 집중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며칠 전에 아주 뭐 핸드폰을 새로 뭐 샀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이렇게 딱 떨어뜨렸어요. 떨어뜨려서 막 기스가 난 순간은 이제 순간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핸드폰의 기스는 지울 수 없는데, 사람이 더 힘들게 하는 거는 내가 아까 왜 떨어뜨렸지? 내가 왜 조심성이 없지? 이렇게 자꾸 나의 생각이 나를 자꾸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하는 것들 때문에 내가 더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중립적으로 볼 수 있는, 예를 들면 자동차 하면 뭐 되게 중립적인 건데, 뭐 교통사고가 났다고 하면 트라우마를 통해서 이러한 일반적인 상황의 기억들이 점점 안 좋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유는 이러한 상황에서 생각과 감각을 계속 결합을 하기 때문에 힘들어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각에 그냥 집중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막 어떤 상황에서 불안해서 심장이 막 빨리 뛰면 심장이 뛰는 것에 내가 집중을 하는 거죠. 내가 평상시보다 심장이 빨리 뛰는구나. 이 감각에 집중하면 내 예전의 어떤 트라우마, 예전의 기억들로부터 현재에 머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마음 챙김의 어떤 원리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리면 사람들이 이제 이해를 하는데, 명상 처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마음 챙김 명상이라고 하면 이게 마치 종교적인 것은 아닌가, 뭐 여러 가지 뭐 아니면 이게 뭐 좀 의학적이지 않고 어떤 심리학적인 영역이 아닌 것은 아닌가, 어떤 미지의 세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뭐 여기 화면에도 보시겠지만 여러 가지 이제 마음 챙김이 있는데, 흔히 이제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이제 마음 챙김 명상, 이제 영어로 MBSR이라고 하는 것은 1979년 존 카바진 교수에 의해서 이제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으로 개발됐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존 카바진이 얘기하는 것도 지금 이 순간에 의식을 더 많이 주고, 뭐 종교나 다른 특정 인물과 관계없이 단지 알아차리는 것이 이제 마음 챙김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쭉 말씀드리는 것들이 어떻게 일종의 알아차리는 것들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마음 챙김의 하나의 원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음 챙김을 하면 어떤 것들을 좀 주의해야 되는지 이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판단하지 말기.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그냥 잘 관찰을 하고 잘 집중을 하고 감각에 집중을 하려면 자꾸 생각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냥 이거는 이렇구나, 그냥 그 감각 그대로를 집중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참을성을 좀 가지고 바라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초심자의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호기심을 가지고 어떤 것들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제 마음 챙김 명상에서 이제 책이나 유튜브 같은 걸 찾아보면 건포도 명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건포도를 처음에 막 이제 참가자들한테 나눠준 다음에요. 이 건포도라는 걸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근데 이 건포도가 마치 우리가 처음 보는 것처럼 냄새도 맡아보고, 뭐 소리도 들러보고, 입에다 넣었을 때 어떤 감각도 느껴보고,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모든 것들을 다 처음 바라보는 것처럼 해야지 더 감각에 더 집중을 하게 되고 더 잘 알아차릴 수도 있고 현재에 더 머물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하고, 또 다른 태도를 좀 더 살펴보면 자신이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잘 믿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같이 프로그램 같은 걸 하다 보면 이제 많이 참가하시는 분들이 이게 맞나요, 선생님?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 감각에 느끼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다 맞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아까 제가 흙탕물을 보여드리면서도 말씀드렸는데 뭘 애쓰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 챙김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쉽게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뭐 다른 것들은 뭐 인지치료나 뭐 이런 부분들은 본인이 뭔가를 더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러는 측면들이 있는데 이제 마음 챙김은 그냥 그대로 바라보고 그대로 알아차리고 내가 이제 받아들이기 때문에 뭔가를 애쓰려거나 그러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잘 받아들이는 것, 이제 어떤 상황을 잘 수용하고 그 다음에 집착을 버리고 이런 것들이 어떤 마음 챙김의 하나의 자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오늘 굉장히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뭐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하나하나는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게 이제 호흡 명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호흡을 하면서 이제 호흡을 바라보는 것인데요. 많은 분들이 호흡은 그냥 맨날 하는 것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저는 복식 호흡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떻게 마음 챙김의 호흡은 복식 호흡과는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호흡을 할 때 이 호흡의 상황을 내가 바라보는 것이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살짝 뭐 지금 잠깐 뭐 해볼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렇게 눈을 감고 호흡을 할 때 이렇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나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숨을 쉬는 상황에서 이렇게 뭐 코에 이렇게 바람이 들어가고 이제 다시 나오게 되잖아요. 그 감각을 계속해서 좀 알아차리는 거고 뭐 그럴 때 이제 배가 살짝 올라갔다 내려가게 되거든요. 그럼 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이 감각에 계속 집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집중을 하면서 하는 것이 하나 이제 마음 챙김의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나와 있는 게 바디 스캔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몸 마음 챙김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의 방법인데 일단은 이제 누워서 이렇게 어떤 신체 감각을 살펴보는 거거든요. 누워 있어도 되고 앉아 있어도 되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뭐 예를 들면 눈부터 시작해서 뭐 이마, 정수리, 머리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감각은 어떠한 것일까 뭐 한번 살펴보고 그 옆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되게 통증이 있는 분들한테도 많이 되게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뭐 두통이 있으면 머리가 아프다 이렇게 하는 건데 사실 아프다는 것은 어떻게 좀 나쁜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통증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느끼는 감각일 뿐인데 이것이 우리가 아프다는 어떤 생각을 이 감각에 씌웠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머리가 아프다고 하면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죠. 이 머리의 앞부분이 감각이 어떨까 한번 느껴보고 앞부분이 평상시랑 좀 다르다. 그러면 그러면 이 앞쪽의 오른쪽은 감각이 어떤가 이런 식으로 감각을 계속 찾아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아프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이 감각으로 집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잘 때 이렇게 뭐 이 몸 마음 챙김, 이 바디 스캔을 통해서 뭐 예를 들면 등의 어떤 감각들을 쭉 쫓아간다든지 이렇게 해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걷기 명상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뭐냐면 이제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그냥 걷는 것도 굉장히 아까 호흡처럼 흔한 상황이잖아요. 그럴 때 이제 발바닥의 감각을 이렇게 느껴보고 발이 올라갈 때 감각을 느껴보고 이런 식으로 걸을 때 굉장히 천천히 걸으면서 감각에 대해서 조금 느껴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생활 속에서 다른 명상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생활에서 여러 가지 명상의 방법들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것들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하나가 뭐 마음 챙김 먹기라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보통은 그냥 우리가 물 같은 걸 마실 때 벌컥벌컥 마시잖아요. 이것을 이제 조금 더 이제 응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물을 이렇게 쭉 먹을 때 이 물이 냄새가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입에 들어가면 따뜻한지 뭐 차가운지 부드러운지 뭐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고 온도는 어떤지 알아보고 근데 목에 넘어갈 때 목에 넘어가는 느낌이 어떤지 이런 식으로 계속 집중을 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먹는 음식은 다 해볼 수도 있거든요. 마인드풀 이팅이라고 해가지고
밥을 먹을 때도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느낌을 한번 알아차려보고 뭐 공유도 해보고 그리고 처음에 내가 뭘 알게 됐는지 뭐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것이 뭐 아까 제가 MBSR 마음챙김 명상에 이제 존 카바치니 한 것에 나오는 이제 건포도 명상이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과 비슷하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뭐 손 씻으면서도 할 수 있어요. 손을 이렇게 막 씻으면서 물이 어디서 오는지 생각을 해보고 물과 비누의 감촉 그리고 손이 어떻게 내가 움직이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알아볼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설거지하면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설거지를 할 때 접시의 모양이 어떤지 좀 보고 뭐 손의 감각을 알아차리고 물이 어떤지 그리고 소리도 한번 좀 들어보고 내가 이걸 할 때 급한지 여유로운지 이런 걸 하면서 계속 하나하나 동작에 대해서 어떤 생각보다는 감각에 집중하는 이런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뭐 방법들도 이제 어떤 마음 챙김의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음 챙김이라고 아마 뭐 구글이나 뭐 네이버나 유튜브에 쳐보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최근에는 보면 이제 앱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앱들도 많이 나와 있고 유튜브에도 많이 설명이 돼 있고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뭐 책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려면은 얼마든지 관심을 가질 수 있지만 저는 오늘 여기서 그냥 이 마음 챙김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렸고요. 최근에는 뭐 이렇게 뭐 넷플릭스 같은 데도 보면 이런 마음 챙김 또 명상을 이용한 뭐 다큐멘터리 같은 것들도 뭐 제가 최근에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접할 수 있는 경우 굉장히 많고 많이 응용되고 있고 이런 것들인데 그냥 개념적으로 이거 과연 무엇일까 이렇게 좀 궁금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일단은 뭔가 뭐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개념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고요. 네, 조금 이제 그러면 이제 이 미니 강연은 좀 마치고 다시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가 시간이 짧아서 이 모든 내용을 사실 원래 연습도 같이 해보고 뭐 이러면 참 좋을 텐데 네. 선생님 아까 방금 소개해주신 앱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그냥 영상 같은 걸 저희가 보면서 따라하면 될까요? 어떤가요? 일단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사실 뭐 최근에 보면 뭐 앱들도 있고 여러 가지 영상들도 있는데 그냥 이렇게 따라 한다기보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기본 개념들 이 마음 챙김이라는 것은 결국 알아차리고 현재에 머무르고 감각에 집중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알아차리고 예를 들어 뭐 호흡을 할 때도 그냥 뭐 어떤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그냥 호흡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닌데 이 호흡할 때 내가 이 코의 느낌을 알아차린다든지 바람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알아차린다든지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조금씩 하다 보면 도움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현재 나의 이 상태에 집중하는 거, 또 네. 감각에 집중하는 거, 또 네, 이런 네. 것 나의 상태를 알아차리는 어떤 이런 노력들과 함께 명상을 결합했을 때 네, 네. 훨씬 더 이제 효과가 있다라는 면에서 아마 마음 챙김 명상이라고 네, 이렇게 네. 부르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실질적인 어떤 사건이나 스트레스 자체보다는 내가 이로 인해서 어떻게 될 것이다. 내가 이로 인해서 뭔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미래에도 또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고 과거에 있었던 일이 지금 현재에도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어떤 이런 과거와 현재의 영향들을 우리가 자의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계속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과 관련을 시키면서 훨씬 더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나의 감각에 좀 더 집중해서 현재에 집중한다라면 내가 너무 이렇게 확대 해석하고 있는 이런 과거가 우리를 현재에 영향을 주고 있다든지 현재가 미래에 어떻게 나에게 어떤 파급 효과가 있다든지 이런 어떤 나만의 자의적인 해석들을 좀 더 멈추고 감각에 집중하다 보면 좀 잘 관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 코로나19 덕분에 저희가 사실은 혼자 있는 시간도 많아지고 또 막 네.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뭐 많은 분들이 뭐 너무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피곤하고 잠도 못 자고 힘들다 이러면서 코로나 블루, 코로나 우울이라는 이런 어떤 신조어까지 생기고 이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명상에 관심을 받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혹시 코로나19 전과 후에 어떤 이 명상에 대한 관심이나 어떤 현장에서의 어떤 그 시도나 뭐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등등 뭐 변화들이 좀 있을까요? 네, 뭐 일단 말씀하셨듯이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명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이 인기가 있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와 관련해서 내가 스트레스도 많아지고 힘든 것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나의 어떤 이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이제 명상이라는 것을 좀 선택을 하신 분들이 많아서인 것 같고요. 근데 또 명상의 또 단점이 사실은 이제 원래 이렇게 처음에 코로나 있기 전에는 이제 같이 모여서 뭔가 뭐 집단으로 뭐 저도 이제 뭐 이제 저희 이제 지자체에서 하는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것들 진행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한계가 많지만 결국은 어떻게 보면 명상이 또 혼자 하는 거거든요. 혼자서 이렇게 뭐 호흡에도 집중하고 뭐 이렇게 감각에도 집중하는 거기 때문에 혼자서 이렇게 또 할 수 있다는 것에서는 어떻게 또 장점이 되고 그러면서 최근 들어서 뭐 유튜브라든지 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나오게 된 것 같고 실제로 또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어떤 후기 같은 것들도 많아지면서 좀 인기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명상하면 떠오르는 게 막 스님들이 수행하는 모습이나 이런 게 많이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네네. 많은 분들이 명상하면 이거 종교에서 하는 의식이 아닌가? 뭐 이런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이제 종교적인 것은 굉장히 믿음의 영역이기도 하니까 네. 이 도대체 명상이라는 것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지 그런 부분도 혹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일단은 이제 이 명상이란 것 자체가 처음에는 저도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게 뭐 종교적인 거나 어떤 그런 영적인 영역이 아닌가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요. 아까도 제가 강의에서 살짝 언급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초기에는 아마도 어떤 뭐 종교적인 것들에서 조금 들어왔겠지만 이미 이 마음챙김 명상, 마인드풀니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심리학의 영역이나 어떤 정신의학의 영역으로 이미 저는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흔히 이제 말하는 명상하고는 좀 다르고 어떻게 보면 일종의 어떤 심리치료의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할 수도 있고 최근에 이제 제3동향 인지행동 치료라고 해서 뭐 인지치료에 뭐 예를 들면 뭐 액트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인지치료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이런 마음챙김의 어떤 요소들이 들어와 있는 경우가 많고요. 실제로 이제 병원이나 아니면 임상 현장, 지역사회센터나 이런 데서도 어떤 스트레스 감소나 뭐 심신 안정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많이 쓰여 있고 또 아까 현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근거에 기반의 어떤 연구 같은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는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것들이 있었을 수 있지만 지금의 우리가 말하는 마인드풀니스나 마음챙김 명상은 종교적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심리치료나 어떤 정신치료의 어떤 그런 영역으로 이미 들어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이 사회복지도 그렇고 심리도 그렇고 정신의학도 그렇고 네. 이 정신건강과 관련된 전문가들이 요즘 현장에서 네, 이 마음챙김을 결합한 심리치료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우리가 인지행동 치료 같은 경우는 근거 기반 심리치료로 가장 이제 기반이 탄탄하게 오랫동안 해왔다면 최근 들어서는 인지행동 치료에 이 마음챙김을 결합한 네. 이 인지행동 치료도 굉장히 현장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근거도 많이 쌓일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곳곳에서 이런 그 과학적인 영역에서도 이 마음챙김 명상이 많이 활용되고 있으니 저희도 한번 이런 부분들을 잘 따라서 한번 이 현재에 좀 집중하고 알아차리고 하는 이 감각에 집중하는 이런 훈련들을 좀 같이 해보고 연습해보면 참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명상은 나 스스로 나를 다스린다는 관점에서도 굉장히 네, 맞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에겐가 어떤 의존해서 뭔가를 해결하기보다는 내 스스로 나에 대해서 뭔가 적극적인 대처 방안의 일환으로서도 이 마음챙김 명상은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이 저희 코안심 TV에 여러 사연들을 보내주셨는데요. 그 사연들 통해서 이 코로나 위기 어떻게 극복하는 방법 중에 이 명상과 결합시켜서 한번 이 고민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사연을 제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취업 준비생입니다. 요즘 학교도 안 다니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우울하고 무기력할 때가 많은데 이게 일반적으로 정상적인가요? 엄청 심한 건 아닌데 오징어 마냥 처지는 것 같네요. 오징어처럼. 네. 아무래도 제가 취업 준비 중이다 보니까 공부나 지능 이런 것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요. 공부가 안 되니까 괜히 머리에 문제가 생긴 것 같고 이런 비이성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는데 이것도 코로나 블루인가요? 부정적인 생각들이 강박적으로 드는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취준생이라고 하죠. 네. 우리가 네네. 취업 준비생들이 요즘 코로나19 이후에 거의 취업 길도 거의 막히고 네.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은 많이들 알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말 우울하고 무기력감이 아마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청하고 있는 많은 분들 중에 이런 보통 이런 공통적인 어려움 경험하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을 좀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이런 분들에게? 네. 그러니까 뭐 사연에서 하시는 분들도 이제 언급을 해주셨고 제가 아까 강의했던 부분이나 지금 저희 얘기했던 부분들에도 나오지만 사실 이제 이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어떤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어떤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과도하게 좀 생각을 한다거나 집착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자꾸 거기에 계속 매몰되다 보면 자꾸 그 생각으로 계속 어떤 사이클을 돌게 되거든요. 아 이러다가 또 이렇게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러다 보면 또 나는 안 될 것이고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이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현재에 머물고 이 마음 챙김의 요소를 가지고 생활을 하는 거죠. 뭐 사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제 지금 뭐 사실 뭐 이제 전문의 시험 같은 것들이 계속 저희 정신건강의학과에 있게 되는데 뭐 이제 레지던트 선생님들이 그럴 때 이제 내가 뭐 시험을 봤는데 이거 내가 잘못 쓴 것 같아요 하나를.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시험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거 왜 이렇게 썼을까? 이거를 이렇게 바꿨으면 더 좋았을 텐데 계속 과거에 머물러 있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계속 집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 그럼 이 생각을 지워버려야지. 뭐 아까 취준생 그분도 마찬가지일 텐데 내가 이렇게 자꾸 좀 부정적인 생각을 이제 지워버려야 되겠지. 이렇게 지우려고 하지만 그게 지우는 게 안 된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럴 때는 어떤 감각에 집중하고 더 현재에 머물 수 있게 제가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방법들을 좀 이야기하다 보면 내가 저절로 이 생각들, 과거에 집착하고 자꾸 뭐 불안한 생각들 들고 이런 것들이 저절로 지워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좀 활용을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우리가 그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 상상하는 거죠. 네, 그렇죠? 취준생들 요즘 네. 코로나 때문에 취업 공고도 잘 안 나고 네. 내가 준비해야 되는 자격증 시험도 자꾸 취소되고 네. 뭔가 이제 내가 스펙도 쌓아야 되는데 그럴 기회는 없고 그러면 내가 이러다가 취직도 못하고 그러다가 이렇게 백수로 살다가 그러다가 내가 또 뭐 이렇게 막 시나리오 쓰는 거죠. 미래에 대해서 이제 최악의 상황을 자꾸 상상을 하게 되는데 그 자체로 인해서 내가 또 스트레스를 이렇게 받게 된다. 그러니 정말 이 마음 챙김에서 말씀하시는 현재에 집중하는 거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우스운 얘기인데 제가 마음 챙김 명상을 공부하면서 제가 하던 일이 마음 챙김이었다는 걸 깨달은 적이 있어요. 네네. 아마 선생님도 그런 경험 있으실 것 같죠. 경험이 있었습니다. 저는 네. 이제 왜 결혼 생활 하다 보면 막 남편이랑 이렇게 다툴 때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주로 설거지를 막 해요. 네. 그러면 이렇게 깨끗하게 씻겨 나가잖아요, 그릇이. 네. 그러면 거기에 막 집중을 해서 열심히 설거지를 해요. 근데 네. 그러고 나면 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가라앉고 좀 이렇게 좀 평화가 찾아오는 듯한 느낌? 뭐 네.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들었었는데 최근에 저도 이제 마음챙김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설거지 명상이 있더라고요. 네네네. 네, 그래서 아 내가 하는 게 마음챙김이었네. 이런 네. 깨달음도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아, 네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마음챙김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찾으면 각자 다 다를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이 잘 하시는 것, 내 마음을 좀 더 이 현재 감각에 집중할 수 있는 어떤 활동들, 뭐 행위들, 뭐 원래 하시던 것들이 또 자연스럽게 마음챙김 활동으로도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잠시 제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사연도 요즘 코로나 상황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사연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연 말씀드릴게요. 30대 학부모께서 보내온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코로나19로 10년 동안 일했던 회사가 어려워져서 그만두게 됐어요. 그만두지 않았더라도 초등학교 다니는 두 아이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일을 계속해 나가기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참에 좀 쉬어가는 거지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해보려고 해도 온종일 집에서 아이들과 전쟁 같은 시간을 보내고 티도 안 나는 집안일 하다 보면 마음에서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혼자 생계를 책임져야 하니 퇴근하고 오면 그냥 쉬게 둘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더 문제는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면 저도 다시 재취업을 해야 하는데 경력 단절에 또 어디로 가야 하는 건지 미래를 생각하니 막막하기만 합니다. 애들 크면 돈 드는 일도 더 많아질 텐데 말이죠.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걱정들이 저를 더 우울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다 보니 아이들에게 괜히 화를 더 내기도 하고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서 더 마음이 무겁습니다. 네, 30대 여성분인데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데 지금 뭐 아이들이 거의 뭐 온라인 수업하느라고 집에 또 있잖아요. 그리고 또 남편도 많이 도와주실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고 하셨고, 그러니 이제 이 가사 노동에 아이 돌봄에 또 직장의 경력은 단절되고, 이 스트레스가 고스란히 느껴지네요. 어떻게 보셨나요, 선생님? 아, 네. 이런 분들 굉장히 많고 사실 저도 이제 진료실에서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뭐제 주위에도 많이 있기도 하고 이러는데요. 사실은 이제 뭐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제 화가 치밀어 오르고 또 뭐 미래를 생각하니까 막막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분들이 굉장히 지금 많으실 거예요. 여러 가지 또 상황의 변화도 있을 거고 그런데 사실 이제 미래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 제가 아까 말씀을 잠깐 해드렸었는데요.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할 때 이제 미래에 대한 걱정은 다 있습니다. 저도 뭐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제 개인적으로도 지금 여러 가지 상황에서 내가 뭐 앞으로 닥칠 것들을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계속 있는데요. 이것들이 사실 고민을 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거든요. 뭐 제가 예전에 어떤 환자분이 있었는데 시험을 뭐 앞두고 있었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가 안 되니까 계속 내가 잘 붙을 수 있을까? 붙으면 뭐 떨어지면 어떡하지? 계속 이런 어떤 생각들만 계속 하시는 분이 있었거든요. 당연히 불안하니까 그렇지만 근데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될 게 내가 자꾸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해서 그게 바뀌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수록 뭐 잘 안 되겠지만 현재 좀 머물러서 그 현실에 좀 집중을 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분께서 화가 많이 난다고 하는데 사실 이제 화를 나고 이제 짜증이 나고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이 화나는 상황이 더 나를 스트레스가 더 많게 하고 힘들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저도 되게 화나는 상황이 좀 있을 때가 있고 아까 제 경험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경우에 저는 화나는 저를 좀 바라보려고 하고 내가 이럴 때 목소리도 좀 빨라지는구나 아이들한테도 소리도 더 커지는구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바라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꾸 나에 대해서 이렇게 좀 도움을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뭐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 뭐 설거지를 하면서도 더 감각에 집중을 할 수도 있고 뭐 누워서도 이렇게 뭐 아이를 계속 돌봐야 되니까 좀 시간이 되게 많이 없으실 거고 되게 좀 힘드실 텐데 이제 그럴 때 조금씩 시간을 내서 현재에 좀 머무르고 나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시도를 해본다면 뭐 사실은 이제 지금 상황을 어떻게 막 뒤집을 수는 없겠지만 내가 느끼는 것들을 조금 더 완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저희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와 보건복지부가 함께 분기별로 조사한 이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의하면 이 30대 여성의 우울이 지금 가장 심각한 것으로 꾸준히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이게 장기화되면서 가장 최근의 조사 결과에는 특히 30대 여성이 더욱더 이전보다 심각해진 이런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 집에서 이렇게 아이들을 돌보고 가사 일도 하면서 또 나의 미래도 생각하셔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스트레스들, 그러니까 이제 가사 노동, 또 자녀 돌봄, 뭐 또 이런 실업과 관련된, 또 나의 나중에 구직과 관련된 이런 여러 상황들,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해서 이 30대 여성분들이 특히 힘든 시간을 굉장히 장시간 겪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러면 집에서 이렇게 좀 마음 챙김 명상에서 이야기하는 이 좀 현재에 집중하는 부분들, 네. 또 저 했었던 것처럼 설거지 명상, 네. 뭐 또 뭐 청소 명상, 네. 걷기 명상, 뭐 호흡도 하는 거, 뭐 네. 등등등등. 예, 저희가 또 아이들하고 또 이제 산책하면서도 또 걷기 명상도 해보시고 네. 좀 더 감각에 많이 집중하시고 너무 생각이나 걱정에 몰두하시는 것을 좀 더 줄여나가시면 어떨까 싶네요. 우리가 걱정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아마 걱정만 하겠죠. 예, 걱정에 집중하겠죠. 그렇지만 걱정한다고 뭐 해결되는 일은 잘 없으니까요. 오늘 전진용 박사님 말씀을 들어보니 정말 마음챙김 명상이 굉장히 일상생활에 우리에게 매우 유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여성분들도 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요. 꼭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다음 세 번째 사연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연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40대 미혼 직장남입니다. IT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입사 이후 워커홀릭으로 살아왔습니다. 네, 잦은 야근과 주말 반납도 다 오케이였어요. 네, 이런 분들 많았죠. 근데 요즘 갑자기 뭐 시간이 많이 생겨서 그렇다고 많이 들었는데요. 일하는 게 재밌고 제가 한 만큼 좋은 성과가 나오면 정말 뿌듯하더라고요. 그런데 코로나19가 터지고 번아웃 같은 증상이 왔어요. 나 왜 이런가 보니까 평소에 그나마 머리를 식히려고 했던 취미 생활을 못하게 되니 스트레스들을 풀 곳이 없더라고요. 일 말고는 다른 일상이 하나도 없어진 상황이 된 거죠. 활동적인 편인데 친구들도 자주 못 보고 축구 모임도 못 가고 혼자 영화관에 가고 싶은데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에 갔다가 감염이라도 되면 회사에 민폐라 조심하게 되고요. 명상을 권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가만히 앉아서 명상 음악 듣고 있는 걸 저는 못 하겠더라고요. 졸리기만 하고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네, 분들 네.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저한테 효과적인 명상이 있을까요? 네. 굉장히 요즘 특히 코로나 전에 직장 생활에 올인하셨던 분들 요즘 갑자기 공허해지고 내가 할 일이 없는 것 같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뭐 이런 어려움들 호소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네. 예, 명상은 하면 졸린 것 같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도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네. 생각하시나요? 네, 사실은 이제 뭐 명상하면 굉장히 좀 정적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저도 뭐 아까도 뭐 바디 스캔이나 몸 마음 챙김 같은 거는 이제 밤에 잠을 잘 때 뭐 한다고 하고 실제로 이렇게 하다 보면 잠이 오기도 하고 그런 요소들이 있지만 사실 이제 이 명상이란 게 그런 정적인 것을 꼭 강조하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알아차리고 현재에 머무르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사실 주말 같은 때 산책할 때도 뭐 산책은 이제 이렇게 막 뭐 여러 가지 공상을 하면서도 걷지만 뭐 예를 들어 산책을 할 때도 발의 감각이 어떨지 그리고 이제 산책을 하면서 주변에 소리가 있잖아요. 그럼 소리에 이렇게 좀 집중을 해서 이런 뭐 종소리가 있으면 이 소리가 이렇게 좀 들렸다가 언제 사라지는지 이렇게 하면서 뭔가 좀 감각에 집중하는 연습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이분께서 하시는 뭐 가만히 앉아서 음악을 꼭 듣는 것들이 아니라 뭐 아까 설거지 명상도 이야기를 했고 뭐 걷기 명상도 이야기를 했고 그렇지만 일상생활에서 뭔가 움직이면서 이제 명상의 방법들을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분께서 활용을 하면 어떻고 뭐 저처럼 이제 산책을 이제 많이 하시고 그렇게 사실 밖에 이렇게 산책을 하면 지금 좀 날씨가 약간 춥긴 하지만 이게 되게 좀 리프레시도 되고 좋거든요. 그럴 때 뭐 발의 감각을 이렇게 좀 알아차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좀 활용을 하면
좋겠고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명상이 꼭 어떻게 보면 앉아서 꼭 음악 듣고 그런 것만은 아니다. 그냥 알아차리고 현재에 머무르는 것이 핵심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명상을 이렇게 네, 수행하듯이 네. 가만히 앉아서 스님들이 많이 하시는 이런 명상을 많이 떠올리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마음 챙김 명상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네. 내 감각에 집중하고 네. 내 동작 하나하나 네. 감각이라고 하면 우리가 오감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감각을 다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뭐 후각이든 네. 미각이든 촉각, 촉각이든 시각, 네. 청각 청각 다 동원해서 네. 집중할 수 있는 감각에 네, 집중하고 그것을 느끼고 고스란히 그것에 집중하다 보면 미래에 대한 걱정, 과거에 대한 원망, 죄책감, 뭐 비난, 뭐 이런 뭐 후회, 뭐 이런 것들에서 좀 벗어날 수 있다라는 네. 그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집안에서의 생활도 많아지고 만나서 사람들과 풀 수 있는 어떤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이런 기회도 많지 않고 굉장히 우리가 제한적인 이런 생활들을 하고 있는데 이 일상 속에서 오늘 배운 이 명상법, 특히 마음 챙김 명상이라는 이 방법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끝으로 우리가 이런 코로나19 상황에서 이 명상은 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좀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이제 마지막 사연처럼 명상이라고 하면 굉장히 좀 거창하거나 꼭 이렇게 앉아서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까 설거지 명상도 언급해 드렸고 저는 이제 차 같은 거 마실 때도 차의 어떤 맛을 음미하기도 하고 차 물의 온도 같은 것들을 또 음미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감각에 집중하는 연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그러니까 현재에 머물고 이렇게 미래나 어떤 과거의 어떤 것들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고 현재를 알아차리면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들도 여러분들이 극복할 수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러한 명상들이 명상의 방법들이 이제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오늘 좀 짧은 시간이라서 좀 자세히 소개는 못 드리기도 했지만 오늘 했던 것들을 좀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들께서 좀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많이 활용을 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마음챙김 명상을 통해서 사실 지금 오미크론도 굉장히 확산되면서 이러다가 코로나가 언제 끝날까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 당장 이제 우리가 이런 걱정에서 벗어나서 하루하루 현재의 감각에 집중하는 이 마음챙김 명상을 통해서 우리 지금 이렇게 불안한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진용 박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